안녕하세요. 배터리 시스템 제어 기술에 대해 발표할 배터리 안전 신뢰성 개발팀 박현수 파트장입니다. 회사 내에서도 사내 강사로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 촬영도 몇 차례 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에 공개되는 촬영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약간 긴장이 됩니다. 워낙 짧은 시간이어서 배터리 시스템이나 BMS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목표로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본 내용을 통해 BMS 제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촬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MS 제어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관리되다 보니 현재 차량에 적용 중인 상세한 BMS 로직은 보안상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나 자료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세부적으로는 여러 예외 조건과 특화 로직을 배제하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BMS의 약자가 뭔지 아시나요? 요즘 BMS가 워낙 핫하다 보니 대부분은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BMS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는 HCU, VCU, MCU 등 끝에가 CU로 끝나죠. 컨트롤 유닛으로 불려지는 건데요. BMS는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환경차에 들어가는 고전압 배터리도 공식적으로는 배터리 시스템으로 불려지는데요. 왜 다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래서 BMS 제어 기술을 다루기에 앞서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배터리 시스템은 그림에서 보듯이 크게는 배터리 셀이 모여 이루어진 배터리 모듈, 고전압 릴레이로 대표되는 전장품, 배터리 냉각과 승온을 위한 열관리 부품, 그리고 BMS로 구성이 됩니다. 그 외 온도 센서 등 각종 센서와 와이어링이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이를 배터리 시스템으로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다룰 BMS도 배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고전압 릴레이, 전류 센서, 온도 센서 등의 전장품과 배터리 냉각, 승온을 위한 열관리 부품을 구동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구성 부품별로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배터리를 구성하는 단위는 셀, 모듈, 팩입니다. 셀은 말 그대로 배터리의 최소 단위인데요. 물론 셀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장의 셀이 겹쳐 들어가긴 합니다. 더 깊숙한 설명을 할 수 없어서 스킵하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한국 배터리 업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셀을 고정하고 연결하는 구조물을 이용하여 모듈로 조립됩니다. 이 모듈을 직렬 연결하면 하나의 팩이 되는 거겠죠. 즉 배터리 업체에서 공급받는 배터리에서 여러 구조물과 전장품들이 합쳐져야만 하나의 팩이 됩니다. 모듈을 몇 개의 셀로 구성하고 어떤 형상으로 모듈화하고 어떤 패키지로 쌓느냐에 따라 배터리의 안전, 신뢰성, 냉각 성능 포함 여러 측면의 성능이 결정되게 됩니다. 별도의 조직을 통해 이 부분만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양산하는 조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열관리 부품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고전압 배터리에서 열관리는 그 어떤 기능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열관리는 배터리 냉각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겨울철에는 배터리 사용이 꽤나 제한되기 때문에 냉각과 더불어 배터리를 히팅시켜주는 승온 제어도 배터리 열관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팬을 이용한 공냉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배터리 승온은 면상 히터라고 불리우는 승온 히터를 배터리 모듈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점점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에너지 밀도가 증가되면서 공냉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배터리가 적용되는 차종의 경우는 원가와 복잡도가 올라가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순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순행 방식은 공냉 방식에 비해 훨씬 많은 부품과 복잡한 제어가 수반되지만 그만큼 공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냉각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름에 선풍기를 쐬는 것보다 차가운 물에 풍덩하는 게 더 시원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배터리 승온 또한 냉각수를 데워서 배터리를 간접 히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PRA라고 불리는 부품을 살펴보겠습니다. PRA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의 약자로서 고전압 릴레이 3개와 전류 센서 1개로 구성됩니다. 그 외에 버스바와 퓨즈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RA를 구성하는 부품 중 가장 중요한 고전압 릴레이는 차량에 장착되는 어느 릴레이보다도 크고 비쌉니다. 환경차 배터리가 고전압, 고전류 사양이기 때문에 고사양의 릴레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조건 하에서 10년 이상의 내구를 견뎌야 하기에 매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환경차에 들어가는 고전압 릴레이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파나소닉을 비롯하여 몇 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 센서는 보통 홀타입 센서를 사용하는데요. 홀타입 센서는 그림과 같이 고전압 케이블을 센서 중앙으로 통과시키면 이로 인해 생성되는 자기장의 크기를 이용하여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홀타입 전류 센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환경차와 같은 고전압 시스템에서는 고전압 회로와 접촉하지 않고 전류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연 회로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션트 타입 전류 센서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반면 직접 전류를 흘려서 측정이 되므로 별도의 절연 회로가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말 간단하게 배터리 시스템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본격적으로 BMS 제어 기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BMS가 하는 여러 기능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표시해 본 것인데요. SOC, SOH, 셀 밸런싱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고전압 배터리와 차량을 연결해주는 릴레이 제어, 배터리에서 공급 가능한 가용 출력을 계산해주는 파워 제한 제어,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고장을 판단하고 배터리를 보호하는 진단 제어, 배터리의 현재 상태와 고장 정보를 외부 장치와 통신하여 전달하는 진단 통신 제어, 배터리의 온도를 최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열관리 제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열거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 차량 특화 기능을 구현을 위해 다른 지역들과 수행하는 수많은 협조 제어, 고장 상황에서 수행하는 페일세이프 제어, 각종 법규 대응을 위한 법규 표준 대응 기술, 빅데이터 수집 통계 처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기능 등 더 많은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 중에 하나라도 삐끗하면 배터리 성능, 내구뿐 아니라 차량 성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SOC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SOC는 State of Charge의 줄임말로서 배터리의 현재 충전량을 나타내게 됩니다. SOC는 차량에서뿐 아니라 휴대폰, 노트북 등 배터리가 들어가는 보통의 전자기기에서 종종 쓰는 개념이기에 친숙하기도 하고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구하는 기술 수준은 큰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휴대폰을 100% 충전한 후 냉동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도 안 한 휴대폰의 SOC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겨울철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하시더라도 좀 불편을 해도 휴대폰을 바꿔달라고 AS 센터에 가시진 않으시겠죠? 온도가 낮아져서 그런가 보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날 100%로 충전해 놨는데 다음날 SOC가 바닥이라면, 아니 단 몇 프로라도 떨어졌다면 바로 불량으로 컴플레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자동차에서는 더 정확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따라서 다른 전자기기에서 사용되는 SOC 로직을 차량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SOC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위 클러스터 화면처럼 내연기관의 경우는 연료통에 들어있는 연료의 양으로 남아있는 양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배터리는 어떻습니까? 왼쪽 그림처럼 리튬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음극과 양극을 오고 가면서 충방전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얼마큼 남아있는지 잔량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아래 클러스터 화면처럼 배터리 SOC를 정확하게 게이지에 표시해줘야겠죠. 이렇게 계산된 SOC에 따라서 배터리의 충전이 필요한지 아니면 방전이 가능한지 알 수 있고, 이 기준으로 차량의 구동과 충전이 결정되기 때문에 차량 성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팩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EV 자동차의 경우엔 주행 가능 거리 계산에 SOC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테니 더더욱 중요할 것이고요. 그만큼 SOC 계산 정확도가 차량 전체 상품성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결국 배터리 SOC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아닌 추정이 필요할 텐데요. SOC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은 그림과 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크게는 전압을 활용하는 방법, 전류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간단한 전류 누적 방법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류 누적 방법은 말 그대로 충방전이 되는 전류를 누적하여 SOC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그림에서와 같이 배터리를 수조라고 생각하고 전류를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전류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누적해서 계산하면 수조 안에 남아있는 물의 양, 즉 SOC를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00Ah 용량의 배터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AH는 말 그대로 100A로 1시간을 방전할 수 있는 양을 나타내는데요.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태, 즉 SOC가 0%인 상태에서 전류 100A로 1시간 동안 충전을 했다면 만충이 된 것이고 SOC는 100%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 이 상태에서 100A로 30분 동안 방전을 했다면 SOC는 얼마일까요? 단순 계산이니까 쉽게 아실 수 있겠죠? 네, 아마 다들 맞추셨을 텐데요. SOC는 50%가 될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SOC 계산이 꽤나 간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금 든 예에서 나온 것 같이 첫 시작 SOC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 SOC를 알아야 그 기준으로 전류를 누적하면서 SOC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큰 단점은 바로 전류 센서의 오차인데요. 전류 센서는 말 그대로 전류 센서로서의 자체적인 오차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류를 계속 누적하면 그 오차는 계속 쌓여 SOC에 큰 오차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SOC는 그것을 추정하는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SOC 정확도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술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술력의 차이에 따라 환경차의 상품성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맨 왼쪽 두 개의 그림과 같이 EIS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 중간 위쪽 그림처럼 전기 모델을 활용하거나 중간 아래 그림처럼 배터리 내부 화학 반응을 모델화하는 방법, 맨 오른쪽 위 그림처럼 배터리 OCV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배터리 데이터 학습을 통한 SOC 추정 기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이 방법론만으로 자동차에서 요구되는 정확도와 성능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론적 베이스에서 자체적인 요구 사양을 맞추기 위해 각 OEM 나름대로의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개발된 SOC 알고리즘은 배터리 물성이 달라지거나 혹은 아예 배터리 타입이 달라지거나 할 경우에 그 특성에 맞게 개선 혹은 신규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미션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SOH를 알아볼 텐데요. SOH는 State of Health의 약자로서 배터리의 건강 상태를 나타냅니다. 더 쉽게는 배터리 열화 정도, 즉 배터리의 수명을 나타내주는 지표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OH는 여러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크게는 배터리 온도와 배터리 사용량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가 열화되면 배터리 내부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배터리 출력도, 용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즉 SOH는 차량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고 배터리 교체 여부 판단에도 중요한 팩터로 활용되게 됩니다. 그럼 SOH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 걸까요? 증가된 내부 저항을 수치화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감소된 출력이나 용량의 정도를 수치화해야 할까요?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와 같이 출력이 중요한 시스템의 경우는 배터리 내부 저항이나 출력 감소를 중요 팩터로 볼 수도 있고요. EV처럼 주행 가는 거리가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배터리 용량의 감소가 중요한 인자가 될 겁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는 배터리 용량의 감소를 SOH로 환산하여 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럼 배터리 용량 감소를 수치화해 봐야 할 텐데요. 배터리 용량의 감소는 아주 간단한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초기 용량 대비 현재 용량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그 값이 SOH가 될 텐데요. 즉 원래 100AH 배터리였는데 현재는 90AH라면 SOH는 당연히 90%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제는 배터리의 용량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배터리의 용량은 당연하게도 배터리를 직접 충방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배터리가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100A로 1시간 충전 시 만충전이 된다면 이 배터리의 용량은 100AH일 텐데요. 5년 후 똑같은 시험을 했더니 100A로 30분 만에 만충전이 된다면 이 배터리 용량은 얼마가 된 건가요? 딱 반이 된 거니까 50AH겠죠. 그럼 원래 100AH에서 50AH로 감소했으니 SOH는 50%가 됩니다. 그럼 차량에서는 SOH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차량에서는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안정된 정전류로 충방전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충전할지, 얼마나 방전할지는 고객의 주행 패턴에 따라 다르고 도로 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차량에서는
배터리 용량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SOC와 마찬가지로 SOH 또한 밖으로 보여지는 물리량이 아니기에 이 또한 예측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SOH는 용량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데이터를 쌓아서 추정이 필요하기에 실시간 추정도 불가한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BMS가 표출하는 SOH는 실시간 값이 아닌 가장 최근에 계산한 값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SOH 기술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느냐가 핵심 기술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SOH 로직이라도 1년에 한 번만 계산된다면 무용지물일 테니까요. 실제 차량에 적용 중인 기술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SOH 추정이 매우 힘들고 중요하다는 점은 전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셀 밸런싱 기능인데요. 셀 밸런싱은 말 그대로 셀 간 전압 편차를 줄이고 셀 간 전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기능입니다. 셀 간 전압 편차를 줄이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전압 기준으로 나머지 셀들을 모두 방전시켜서 전압을 맞추는 패시브 밸런싱 방법과 중간 전압을 설정하여 일부 셀은 방전시키고 일부 셀은 충전하여 맞추는 액티브 밸런싱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당연히 액티브 밸런싱 방법이 무조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양산 개발 관점에서 검토하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실제로 당사 포함 대부분의 OEM들은 패시브 밸런싱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패시브 밸런싱 방법 회로가 간단하고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패시브 밸런싱의 경우는 방전 동작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항과 스위치만으로 회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액티브 밸런싱은 방전에 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추가적인 회로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원가뿐 아니라 제어기 사이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직까지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 패시브 밸런싱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회로는 간단하지만 패시브 밸런싱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정확한 셀 밸런싱 제어를 위해선 셀 간 전압 편차를 정확하게 구해야겠죠. 왼쪽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셀 오버와 전압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주행 중에는 배터리 전압이 충방전 전류에 의해 다이나믹하게 거동하기 때문에 그때 측정된 전압으로는 정확한 셀 간 편차를 구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사용 중이 아닐 때 아주 안정적인 상황에서 전압 기준으로 셀 간 전압 편차를 구해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셀 간 전압 편차에 의해 셀 밸런싱을 수행한다면 불필요한 방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셀 간 전압 편차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셀 간 전압 편차가 구해지면 각 셀별로 얼마나 방전할지 계산을 하고 방전을 해야 할 텐데요. 가능한 빠르게 셀 밸런싱이 동작하면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 밸런싱 회로는 오른쪽 회로 그림과 같이 방전 저항과 스위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셀 밸런싱을 빠르게 하려면 방전 저항 값을 키워야 할까요? 낮춰야 할까요? 네, 당연히 낮춰야겠죠. 저항이 낮으면 흐르는 방전 전류가 커질 테니 빠르게 밸런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전 전류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저항 소자는 그 출력과 열을 견디기 위해 물리적인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방전 저항이 커지면 그만큼 BMS의 크기도 커져야겠죠. 하지만 BMS의 크기는 무한정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방전 저항도 생각만큼 크게 낮출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방전 저항과 스위치는 셀별로 필요한 회로이기 때문에 만약 셀이 200개라면 방전 저항도 200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좁은 보드 안에 열이 나는 소자가 따닥따닥 붙어 있다면 이 또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생기겠죠. 그 외에도 여러 설계 요소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회로와 로직을 설계해야만 비로소 셀 밸런싱 기능이 완성되게 됩니다. 간단해 보이는 셀 밸런싱이지만 자연적으로 벌어지는 셀 간 전압 편차보다 셀 밸런싱 속도가 낮을 경우엔 기능이 무의미해지므로 끊임없는 시험과 연구, 기술 개발이 필요한 기능입니다. 다음은 파워 제한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파워 리밋 컨트롤은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출력값을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BMS는 현재 배터리 상태를 판단하여 사용 가능한 충전, 방전, 가용 출력을 계산하고 차량에 전달하게 됩니다. 차량은 그 출력값 안에서 차량을 구동시키게 되고요. 따라서 BMS에서送신하는 충전, 방전, 가용 출력값에 따라 차량의 성능 및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용 출력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배터리 온도가 될 텐데요.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출력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SOC가 높을 때는 충전 출력을 제한해야 하고 SOC가 낮을 때는 방전 출력을 제한해야겠죠. 배터리 전압도 참고해야 하고 배터리 연속 방전 시간, 연속 충전 시간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인자들을 유기적으로 고려한 로직을 개발하여 최적의 가용 출력 값을 산출해야 하는 것이 BMS의 임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정된 가용 출력 값도 바로 차량에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계산된 대로 출력을 제한하면 갑작스러운 출력 제한으로 차량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워 제한은 언제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 그림처럼 차량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방전 가용 출력을 너무 천천히 제한하면 배터리 전압이 계속 떨어져서 출력 제한의 의미가 없겠죠. 아래 그림처럼 출력 제한 후 배터리 전압이 하한 전압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보호가 되어야만 출력 제한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출력을 제한한다면 차량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파워 리밋 컨트롤은 배터리뿐 아니라 차량도 고려하여 로직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BMS 제어 기술은 배터리 안전, 신뢰성, 성능을 고려하여 개발해야 하면 물론 차량의 성능과 상품성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만 합니다. 가격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전기자동차에서는 배터리 시스템과 BMS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출시된 아이오닉 N EV에서도 고성능 주행을 위해 BMS는 트랙 모드를 인지하여 배터리 냉각과 출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특화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오닉 6부터는 BMS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 기술, 즉 OTA 기술도 개발되어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배터리의 미세한 내부 이상 움직임을 수시로 확인해 중요한 부품 문제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에 사전 정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게 되고 나아가 클라우드 서버의 안전 감시 시스템과 자동차를 실시간으로 연결함으로써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 정밀 진단하는 온보드 클라우드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개 또한 전국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배터리 수명 예측과 이에 기반한 배터리 수명 연장 제어, 그리고 충전과 관련된 다양한 고객 편의 기능 제공 등을 포함해 BMS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자체 기술력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지속하면서 BMS 기술의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짧은 시간 간단한 설명만으로 BMS 제어 기술에 대한 소개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보다 미래에 더 할 일이 많아질 BMS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 또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발전된 BMS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